안녕하세요. 단발머리 앤입니다. 오늘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표입니다. 첫째,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 미술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킨 자연과 미술 작품의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형 요소와 원리의 정의. 요리를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조형 요소란 요리에 쓰이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 조형 원리란 준비된 재료를 잘 손질해서 적절한 레시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조형 요소는 요리의 재료, 조형 원리는 요리의 과정, 즉 레시피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좋은 재료와 좋은 과정이 섞여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조형 요소는요, 작품의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미술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류로는 점, 선, 면, 형, 색, 질감, 양감, 원근, 명암, 공간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형 원리는요, 선형색 등의 조형 요소가 작품에 어우러지고 구성돼 나타나는 원리로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달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비례, 율동, 강조, 반복, 통일, 균형, 대비, 대칭, 점증, 조화, 변화, 동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형 요소 중 점입니다. 점은 모든 조형 요소의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크기를 가지지 않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입니다. 선은 개념적으로 점이 움직인 궤적으로서 폭이 없고 길이만 존재합니다. 직선, 곡선이 기본선으로 면이나 형태의 경계 또는 부피의 모서리를 표현합니다. 면입니다. 면은 연속적인 선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서 선이 이렇게 모여지면 하나의 면이 되겠죠. 이러한 면적을 가진 2차원적인 평면으로 사물의 일반적인 테두리를 이룹니다. 면에 의하여 형과 형태가 형성되고 면이 입체화되면 덩어리, 명암, 부피, 매스가 나타납니다. 형입니다. 형은 외관에 나타난 모양을 뜻하는데요. 회화에서는 2차원 평면 상태의 모양이고 조각과 건축에서는 3차원 입체를 말합니다. 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상형, 그다음 둘째 반추상형, 셋째 추상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상형은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처럼 그리는 건 구상형이고요. 반추상형은 사과를 이렇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조각조각 이렇게 그리는 것,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걸 반추상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형은 사과인데 이렇게 모양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추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입니다. 색은 빛을 받아 반사되는 물체의 색인데요. 눈을 통해 지각되는 심리적인 현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고유색, 인상색, 심상색 등이 있습니다. 고유색은 고유한 색으로 사과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걸 고유색이라고 하고요. 인상색은 사과가 있으면 빛이 비출 때 시시각각 변하는 색, 빛이 비치면서 여긴 노란색, 여기 옆에 나무가 있어서 여긴 살짝 초록색, 거울에 비친 빨간색 스카프가 여기에 빨갛게 보이는 색, 이렇게 빛에 의해 어떠한 변화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색을 인상색이라고 합니다. 심상색은 사과가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럼 검정색, 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노란색, 이렇게 나의 마음대로 하는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색을 심상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감입니다. 질감은 표면적인 특성으로 재질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인데요. 만져질 수 있는 촉각적인 질감과 눈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한 시각적 질감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무 표면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우둘투둘하고 거친 듯한 이러한 표현이 질감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감입니다. 물체의 부피, 무게 등에 관한 감각손에 만져질 수 있는 듯한 용적감을 말하는데요. 볼륨, 중량감이라고도 합니다. 두 작품 다 피카소가 그린 작품인데요. 여자의 손과 머리라는 이 작품은 양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꽃과 함께 있는 제클린이란 이 작품은 양감이 적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화가가 그리더라도 양감이 많은 그런 작품이 있네요. 원근감입니다. 원근감은 화면에서 실제감과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풍경화를 그릴 때 주로 잘 나타내지는데요. 첫 번째 투시원근법은요. 가까이에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 선이나 형태에 의해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나무가 맨 앞에 있는 건 크고요. 갈수록 조그만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크기나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쭉 겹치죠. 이러한 선과 형태의 크기에 따라서 공간감이 나타나지는 걸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원근법은 가까이에 있는 건 진하게, 멀리 있는 건 연하게 하여 표현해서 명암과 색채로 나타내는 것을 공기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색채 원근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일단 앞에 있는 물건과 사람들이 앞쪽에 있죠. 되게 명암도 진하고 색채도 채도가 높고 좀 강렬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흐려지죠. 형태도 흐려지고 명암의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진하고 멀리 있는 건 연하게 그리는 걸 공기 원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암입니다. 명암은 밝음과 어두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회화에서의 색의 농담이나 밝기의 정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간감입니다. 공간감은 평면에서의 공간적인 부피를 느끼게 하는 감각인데요. 이런 이차원적인 평면의 어떠한 구성을 통해서 공간이 느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공간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형 원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형 요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죠. 조형 요소가 뭐였냐면요. 선형색 등의 조형 요소가 작품에 어우러지고 구성돼서 나타나는 원리. 즉,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달하는 느낌을 조형 요소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조형 요소를 배우러 가보시죠. 조형 원리 중 비례입니다. 비례는 길이의 장단,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의 크기, 관계, 면적, 부피 등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몬드리안 등이 이러한 비례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율동입니다. 율동은 조형 요소의 반복과 점진으로 생기는 질서의 흐름인데요. 이러한 반복과 점진은 리듬감과 운동감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바퀴에 내가 꿈꾼 것을 보시면은요, 리듬감과 운동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러한 것들이 율동이 잘 드러난 작품이죠. 반복입니다.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반복은 리듬에 의해 나타나지만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통일은 화면의 질서를 부여하여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앤디 워홀의 캔버스 깡통이 통일도 되는 작품이에요. 균형입니다. 작품에서 무게나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평형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대비입니다. 대비는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을 대비라고 합니다. 하얀과 검정색, 그리고 좌우로 대립되게 나타나는 구도 또한 대비가 느껴지는 작품이죠. 대칭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하게 겹쳐지는 것, 이걸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균형을 위해 중심선의 상하 또는 좌우로 같게 배치한 화면 구성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증입니다. 점증은 번, 크기, 명도, 채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점차적으로 변하게 하는 것, 점점 증가하는 걸 점증이라고 합니다.
조화입니다.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며 하모니라고도 하죠. 색도 참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겹쳐있는 이 부분까지 하나의 어우러짐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변화입니다. 변화는 색, 경, 크기 등을 달리하여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분해를 한다든지 색깔을 다르게 하는 이러한 변화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세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운동감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율동과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죠. 움직임이 있는 동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자연과 미술 작품에서 그럼 조형 요소와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몬드리안 구성의 작품이죠. 일단 조형 요소는 선, 이러한 선, 그리고 색, 그리고 면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조형 원리를 보시면요, 이러한 삼원색의 빨강, 파랑, 노랑이 조화가 되고 커다란 빨간색 면이 강조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원색은 통일이 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두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클린튼의 키스라는 작품이죠. 이거 아니죠. 조형 요소는 짜잘짜잘한 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선도 보이고 면, 이런 형도 보이네요. 그죠? 조형 원리를 찾아보면요, 이러한 형의 반복도 보이고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형이나 이러한 색깔들의 변화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이라는 작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조형 요소에서는 캔이라는 형태가 보이네요. 형. 조형 원리에서는 아까 얘기한 반복, 그리고 통일, 균형, 조화, 그리고 이러한 선을 두고 대칭이라는 게 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고우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선도 보이고요. 커다랗게 터치한 이러한 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색, 그리고 질감이 보이죠. 시각적으로 거친 듯한 이러한 질감이 보입니다. 고우의 질감이 느껴지는 건 고우 작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조형 원리에선 율동, 그리고 이러한 하늘을 강조한 것도 보이고요. 또 반복해서 나타난 이러한 선의 터치, 반복, 이 터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균형, 동세까지 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인데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형 요소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이 거친 느낌의 질감, 그리고 조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께감에서 양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형 원리에서는 힘줄이나 이런 근육에서의 동세가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심플 테스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조형 요소의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크기를 가지지 않고 위치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점입니다. 두 번째, 연속적인 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죠? 면이죠. 선이 점점 이렇게 그려지면 뭐가 되죠?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물체의 색, 눈을 통해 지각되는 심리적인 이 현상은 뭐죠? 색이죠. 벌써 색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번째, 밝음과 어두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명암이었죠. 다섯째,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하게 겹쳐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 뭐죠? 대비. 일곱 번째,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변화. 바뀌어 달라지는 것. 여덟 번째,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운동감은 무엇일까요? 동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생활에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미술 수업은 끝! 안녕!